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문정경입니다. 오늘은 데이터 시각화 세 번째 시간으로 기온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자료 중에서 일부를 추출해서 시각화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온 데이터를 원하는 기간만큼 지정해서 수집할 거고 전처리에 대해서도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조건을 줘서 그 조건을 가지고 시각화하는 작업을 차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 데이터 수집하는 작업부터 해 볼 텐데, 우리가 가장 많은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수집하고 있습니다. 공공 데이터는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생산하거나 수집한 데이터를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대중에게 제공하는 데이터를 말합니다. 우리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의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 그 자료를 사용해서 다른 창의적인 작업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날씨 데이터나 교통 데이터, 그리고 문화예술 데이터, 이런 것들을 다운받을 수 있고, 오늘은 그 중에서 날씨 데이터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데이터 중에서 서울의 일정 기간 데이터를 수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는 기상자료 개방 포털 검색해서 들어간 다음에 기후통계 분석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직접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 창을 띄워 주시고 여기에 기상자료 개방 포털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상자료 개방 포털이라고 되어 있는 이 사이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상자료 개방 포털에서 기후통계 분석에서 자료를 보시면 기본값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강수일 분석을 해 두었습니다. 내가 어떤 지정을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사용될 법한 자료들을 분석해 놓은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필요한 기후 통계 분석에서 기온 분석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나타나는 페이지에 지금은 기본적으로 한 달 정도의 자료를 가지고 기온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주는 그래프가 자동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도 약간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2011년부터 자료를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한 10년간의 자료를 가지고 와 볼 건데 2011년 1월 1일 자료부터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자료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지점은 선택하면 다른 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필요한 자료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기본값으로 서울 그리고 기간을 선택했고 검색을 클릭하면 10년간의 자료를 가지고 아래쪽에 그래프로 만들어지는 것이 보입니다. 자, 겨울부터 여름, 자, 이게 1년 자료고 산처럼 되어 있는 하나하나가 1년치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료가 만들어졌으니까 이 자료를 다운로드 할 건데, 자, CSV 자료로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자,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파일이 불러와지면 자, 이렇게 자료들이 다 보이게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자료들 중에서 지금 2011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갈 때 컨트롤 방향키 아래를 누르면 가장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1년이 365일이니까 한 10년치 자료가 되니까 3661행까지 자료가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자, 위쪽에 있는 이 자료들은 또 필요가 없으니까 자, 여기서부터 7번 행까지 행의 머리글을 드래그해서 7번까지는 삭제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능하면 위쪽에 있는 필드명이 평균 기온까지만 있고 몇 도시 이런 건 없는 게 좋기는 한데 지금은 있는 채로 그대로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이걸 그대로 저장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찾아보기를 클릭하고 파일 이름은 서울로 하겠습니다. 자, 서울. 그리고 아래쪽에 파일 형식은 CSV UTF-8 쉼표로 분리. 그래서 꼭 UTF-8 방식으로 선택하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자, 이 자료는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운로드 폴더에 보면 자, 서울이라는 이 파일이 저장된 것이 보입니다. 자, 이 파일을 가지고 작업을 시작할 텐데, 자, 먼저 데이터 시각화로 와서 작업을 시작할 때 파일을 업로드하기 전에 먼저 한글을 설치하고 나서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은 잠시 멈추고 한글 설치 파일을 입력하고 자,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한글 설치가 완료되었으면 런타임에서 세션 다시 시작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매플로립을 할 때 사용할 글꼴을 설정해 주겠습니다. 자, 위쪽에 있는 이 매플로립 파이플롯을 임포트 하고 자, 이 PLT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위쪽에 임포트도 함께 해 주었습니다. 자, 실행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한글 설치를 하고 자, 오늘 수업할 파일을 지금 만든 서울.csv 파일을 드래그해서 저장소에 업로드 하겠습니다. 자, 아까처럼 런타임이 종료되면 없어진다는 뜻이고 자,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서울.csv라는 파일이 업로드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서울이라는 파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읽어 오겠습니다. 자, 저 파일을 읽어 오기 위해서는 먼저 판다스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import pandas pd 자, 그 다음에 pd.read 언더바 csv 자, 가로 열고 따옴표 안에 서울.csv라는 이 파일의 경로를 복사해서 자,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이 파일이 이름이 기니까 자, 이제부터 이 파일은 데이터 프레임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엑셀 파일에서 확인한 것처럼 이 파일은 0부터 시작해서 3653행까지 좀 긴 파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은 앞에서 5개 그리고 뒤에 끝쪽에서 5개 이렇게 파일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파일을 가지고 그대로 차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plt.title 자, 우리나라 평균 기온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plt.xlabel X축으로 보이는 건 날짜가 아마 보이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plt.ylabel 자, Y축은 기온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차트를 그릴 건데 이제 선으로 그려주기 위해서 plt.plot 자, X축으로 사용하는 건 요 날짜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 X축은 df에 있는 필드명들 중에서 날짜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df Y축으로 사용하는 건 평균 기온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평균 기온. 자, 이렇게 하면 선택이 다 됐고 자, 이제 plt.show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자, 파일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평균 기온 한 가지만 파란색으로 이렇게 10개의 산이 만들어져서 이게 10년치의 자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아래쪽의 X축은 자료가 너무나 많다 보니 이렇게 검정색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파일들 중에서 전처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좀 전처리하고 작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쪽에 있는 자료를 잘 보시면 이 위쪽에
2011년 1월 1일 앞에부터 아래쪽으로 보시면 여기에 원화기호 T, 역슬래시 T 표시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판다스로 가지고 와지면서 여기 이제 오류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떤 자료들은 보면 NAN 이라고 되어 있어서 여기가 공백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중간에도 공백이 몇 가지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작업을 전처리라고 하는데, 이런 전처리는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기계학습 모델을 적용할 때 그대로 사용하면 결과값이 전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데이터를 정제하고 변환하는 작업을 전처리라고 합니다. 이 전처리를 하는 목적은 데이터를 정제하고 학습에 적합한 형태로 변환하고, 데이터들 중에서 필요 없는 것들은 빼고 너무 많은 용량이니까 그 중에 필요한 특성 데이터만 추출하고, 차원을 3차원에서 2차원으로 축소하고, 그리고 정규화하는 작업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데이터를 처리해서 자연어 처리 작업에서 텍스트 데이터를, 중요한 텍스트 데이터를 추출해서 그걸 가지고 워드 클라우드와 같은 작업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규화라는 이 작업은 데이터의 스케일을 조정하는 걸 보통 얘기하는데, 단위를 맞추는 작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료를 수집하거나 자료를 입력할 때 내 키가 170이다 그러면 그냥 170 이렇게 입력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1m 70 1.7 이렇게 입력을 하거나, 또는 그 밖에 다른 데이터로 입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170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이건 센티미터를 얘기하는 거고, 1.7 이라고 얘기하면 이건 단위가 미터인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 단위를 맞춰주는 작업을 정규화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전처리가 꼭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엑셀에서 전처리를 하고 가지고 올 수도 있지만, 파이썬에서 필요한 자료는 바로 전처리를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기 앞에 아까 역슬래시 T 있는 표시들, 이런 표시들을 한번 삭제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럴 때는 이런 특수 문자를 없애고 싶다 할 때 사용하는 것이, 이런 특수 문자를 찾아서 이걸로 바꿔라, 공백으로 바꿔라 라고 사용하면 되는데, replace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replace 안에 있는 옵션이 찾을 문자열을 패턴으로 찾아줍니다. 자, 패턴인데 R이라고 표시하는 건 row string 이라는 뜻입니다. 원시 문자열.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 부분에 찾는 문자열을 입력하는 곳이구나. 그리고 여기는 replace 대체 문자열을 입력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regex true는 정규 표현식이다 라는 뜻이고, false는 문자열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구조가 복잡해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는 단순하게 replace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위쪽에, 앞쪽에 역슬래시 T라는 이런 특수 문자를 없앨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에 제목이 필드명이 날짜입니다. 날짜열에 있는 어떤 자료를 변경하겠다 라고 할 때 먼저 df 날짜열 중에서 자, str 이라고 써주는데, 이 str은 문자열 접근 지정자입니다. 그래서 str 문자열에 접근하겠다. 자, 그리고 replace 라는 명령을 해줍니다. 자, replace 가로 열고, 여기에서 내가 바꿀 문자열이 뭔지 앞에 써주는데, 아까 패턴 equal r 그 다음에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써줘도 됩니다. 자, 작은 따옴표 안에 역슬래시 t. 자, 이렇게 입력하고 쉼표. 자, 이걸 뭘로 바꿀 거냐? 그럼 아까 replace equal r 그 다음에 문자를 쓰게 돼 있는데, 그냥 따옴표를 열고 닫고 이렇게 쌍으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맨 앞에 이렇게 변경한 자료를 그대로 다시 날짜를 그대로 사용할 거잖아요. 그래서 날짜에 그대로 넣어줘라.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날짜열에 있는 자료 중에 문자열 접근자를 사용해서 replace 뭔가 변경하겠다. 역/t로 되어 있는 걸 그냥 공백으로 바꾸겠다 라고 이걸 다 실행한 다음 이 실행한 내용을 다시 날짜에 넣어줘라. 자, 그래서 그 자리에서 뭔가 변경할 때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DF라고 되어 있는데 오류 표시가 나타나는데 앞에 이렇게 공백이 있으면 오류 표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지워주면 되고, 자, 이렇게 실행한 다음에 확인까지 같이 해보겠다. 자, 그리고 Shift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앞에 있는 부분에 역/t 표시들이 모두 사라진 것이 보입니다. 이번에는 자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추출한 데이터 프레임 자료 중에서 러시아 월드컵 기간의 기온을 알아볼 수 있게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날짜 데이터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df 날짜 데이터 중에서 .between 해서 이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자료를 추출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between 시작일과 종료일 찾아보니까 러시아 월드컵 기간이 2018년 6월 14일부터 2018년 7월 15일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데이터를 그대로 찾아오는데 이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명령을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되면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 날짜열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참 거짓이라는 걸로 결과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날짜열의 값이 여기에 속하는지로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를 전체 자료를 df 자, 이렇게 대괄호 안에 전체를 싸주게 되면 데이터열에서 이 날짜열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있는 행들만 추출해라 라는 뜻이 됩니다. 데이터 프레임 월드컵에 반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df로 이렇게 싸주게 되면 자료가 추출된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쓰게 되면 약간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라는 걸 기억하시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df에 있는 자료 중에서 날짜열에 있는 자료를 사용할 것입니다. 자, .between 자, 여기는 날짜 쓰는 형식을 2018 빼기 06 빼기 14 이렇게 사용하면 되고, 자, 이게 시작일, 그 다음에 2018 07 자, 15 자,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자, 이 자료는 날짜열의 값이 여기에 속하는지, 자, 이 안에 속하는지로 판단을 하게 돼서 true, false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 전체를 df라는 걸로 다시 한번 이렇게 싸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6월 14일부터 시작해서 7월 15일까지 한 달 정도의 자료가 추출이 됩니다. 그럼 이걸 그대로 이렇게 사용하면 좀 불편하기 때문에 자, 이 자료를 df 월드컵으로 저장해서 사용하겠습니다. df 월드컵 자, 이렇게 확인까지 다시 해보고, 자, 그러면 이제 df 월드컵 이 파일에는 한 달 정도의 날짜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 자료를 가지고 시각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틀은 러시아 월드컵 기온 시각화로 하고, X라벨은 날짜, Y라벨은 기온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 이번에는 df가 아니라 df 월드컵으로 저장했으니까 월드컵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자, X축 방향으로는 날짜를 사용할 거고요. 자, 쉼표 df 월드컵, 그 다음에 Y축으로는 뭘 사용해 볼까요? 평균 기온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plt.show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제목도 보이고, 자, 기온, 날짜, 이렇게 어느 정도는 X축에도 글자가 좀 대충 보이는 정도까지 나타났는데,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게 X축 이 라벨을 약간 기울이면 글자가 좀 보이겠죠. 그래서 X축에 있는 이 제목을 약간 로테이션 값을 줘서 좀 기울여 보겠습니다. 자, 그 값을 조절하는 건 plt.xtix 각도를 좀 조절해 주면 됩니다. 자, 로테이션 이퀄 45도 정도로 해 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타나는 제목이 이렇게 45도 각도로 기울어지게 보이고, 좀 사이즈를 약간 조절해야 다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이즈 이퀄 7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값이 거의 다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 작업이 나온 김에 이 Y축에 있는 값도 약간 회전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되면 X틱스를 했으니까 Y틱스도 있겠죠. 자, 그래서 로테이션, 자, 똑같이 한번 45도 해볼까요? 자, 그럼 이 값이 이렇게 살짝 기울어지는 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X틱스와 Y틱스도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고, 자, 그리고 여기 X 라벨과 Y 라벨 이 값이 오른쪽 끝으로 가거나 아니면 아래쪽으로 내려오거나, 기온 같은 경우에 가로 방향으로 기온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X 라벨을 오른쪽 끝으로 한번 보내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X 라벨에 대한 값이니까 요 옆에 써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 쉼표 옆에다가 로케이션, 요거는 LOC라는 명령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equal, 나는 이걸 right, 오른쪽으로 보내겠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 날짜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온은 위쪽으로 보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Y 라벨의 로케이션을, 자, 이거는 위, 가운데, 아래니까 탑, 센터, 버튼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TOP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TOP로 하면은 위쪽으로 올라갔는데 이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각도를 또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로테이션 이퀄, 자, 이거는 0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 위치들을 옮길 수 있는 게 X축은 left, center, right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Y 라벨은 top, center, bottom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혹시 여기에 어떤 숫자가 있으면 약간 겹치겠다 그러면 이제 그 간격도 좀 조절을 해줄 수가 있는데, 간격을 조절하는 건 라벨 패드라는 명령입니다. 여기에서 값을 좀 많이 주면 여기 간격이 아까보다 좀 훨씬 멀어진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자, 지금 세로로도 가로로도 한 4:3 비율로 되어 있는데 이걸 가로로 길게 만들어 주고 싶다 그러면, 자, 이거는 첫 번째 줄에 써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plt. 자, figure라는 명령을 사용합니다. figure. 자, 그리고 가로 안에 옵션으로 fig size라고 해서, 자, equal 비율을 입력하면 됩니다. 10,5.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가로는 10, 세로는 5의 비율로 써주기 때문에 이럴 때는 조금 글자를 크게 써도 되겠죠. 자, plt.figure라는 명령으로 사이즈도 조절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조건별 데이터 시각화를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10년간 자료를 데이터 프레임에 저장했는데 그 10년간 자료 중에서 매년 내 생일 기온을 시각화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 생일이 5월 5일이라고 생각하고 필요한 자료를 추출해 보겠습니다. 문자열 접근 지정자를 사용해서 자료 중에서 날짜 자료에 접근해서 5월 5일이라는 이 글자가, 이 문자열이 포함된 자료를 전체를 가지고 와서 생일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은 df라는 자료를 가지고 오면 여기에 3600개 정도의 자료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내용 중에 날짜 자료 중에서 str 접근자를 사용해서 contains 5월 5일. 자,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보면 마찬가지로 날짜열에 해당하는 이 문자열에 5월 5일이 포함되어 있나 라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기에는 어딘가에 true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전체 자료 중에 이거에 해당하는 문자열을 추출해서 어디에다가 넣어줘라 라고 하려면 df 전체를 이렇게 포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5월 5일이 있는 자료를 추출해서 자, 이걸 df 언더바 birthday에서 birth 라는 변수에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확인을 해보면 자, 이제 df 언더바 birthday라는 이 자료에는 5월 5일인 10개 정도의 자료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료를 가지고 시각화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타이틀은 생일 기온 시각화라고 하고 X 라벨은 날짜, Y 라벨은 기온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주고 자, 플롯 명령을 사용해서 차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사용할 건 생일 자료를 사용할 거니까 df 언더바 birthday birth 해서 먼저 X축으로는 날짜를 사용할 거고요. df 언더바 birthday 자, Y축 자료에는 이번에는 최고 기온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최고 기온. 자, 그리고 plt.show로 확인을 해 보면 자료가 다 기본 값으로 돌아가서 자, 이것도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 값도 아까 위쪽으로 올리고 가로 방향으로 했는데 원래대로 돌아가 있습니다. 자, 먼저 xtix를 바꿔줘야 되겠죠. 자, plt.xtix 자, 로테이션 이퀄 45도로 약간 기울어지게 만들어주고 자, 이렇게 보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각각의 위쪽에 해당 기온을 나오도록 하고 싶습니다. 자, 이 부분이 약간 생각을 해야 할 부분인데 이 위쪽에 그래프의 위쪽에 막대 레이블을 만들어주는 것, 이 작업은 plt.text라는 작업으로 해줍니다. 자, plt.text 다음에 x축과 y축, 자, x와 y축 위치를 잡아주고 실제로 출력할 텍스트. 자, 그리고 이건 없어도 되는데 그냥 가운데에 정렬 보기 좋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반복문으로 사용하게 되면 enumerate 함수는 최고 기온이라는 하나만, 최고 기온이라는 이 자료 하나만 넣어도 이 자료의 인덱스 값을 함께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0번째 인덱스를 가지고 오고 1 인덱스, 인덱스 2, 인덱스 3, 4 이렇게 해서 자료들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올 때 인덱스를 함께 가지고 올 수 있는 명령어가 enumerate입니다. 최고 기온 자료를 가지고 올 때 0번 인덱스와 23.7 이렇게 가지고 와집니다. 그래서 i가 0번 인덱스니까 차트 그릴 때 맨 첫 번째 차트의 자리, 자, 이게 0번이고 그 다음에 23.7도라는 게 이제 23.7도 요 정도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X축과 Y축의 위치를 잡아줬으면 str이라는 이 자료가 어차피 V니까 똑같이 23.7이죠. 그래서 23.7이라는 걸 여기에다가 써줘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1 한 이유는 이렇게 차트에 딱 붙어 있으면 안 되니까 약간 올라가라는 의미로 플러스 1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막대 레이블 다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그냥 바로 쓰겠습니다. 자, 먼저 반복문 for i와 v 값을 사용할 거고 멤버 변수 enumerate. 자, 우리는 저 위에 있는 자, 최고 기온을 사용할 거니까 이 값이 최고 기온이니까 자, 여기에 df 언더바 birthday 그리고 대괄호를 입력한 다음에
자, 여기서 최고 기온 이걸 선택합니다. 이걸 직접 쓰려고 하면 특수문자 몇 도씨 요거는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자, 이렇게 선택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맨 끝에 콜론 입력합니다. 엔터를 친 다음에 자, 이거는 plt.text라는 명령어로 글자를 붙여준다고 했습니다. 자, x축은 i, 인덱스 값 i, 그리고 y축은 v 플러스 1 위로 살짝 올라간 곳에 표시해라. 그 다음에 숫자니까 스트링으로 바꿔주고 v. 자, 저 23.7도 요거를 문자로 바꿔줘서 붙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정렬은 안 해도 되지만 가운데 정렬까지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 여기에 이렇게 값들이 올라가 있는 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살짝 몇 도, 1도만큼 올라가는데 지금처럼 너무 많이 떨어져 있으면 여기 값을 0.3 요 정도로 해주면 자, 그래프에서 살짝 위로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이 위쪽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선에 닿아서 별로 좋지가 않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Y축의 이 값을 좀 변경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Y축의 gat을 최저 얼마에서 최고 얼마까지 이걸 조절해 주는 명령이 자, 여기다가 해주겠습니다. 자, plt.ylimit, ylim까지만 쓰면 됩니다. 자, 그리고 최소값을 지금 16인데 15부터 한번 해볼까요? 15부터 시작해서 자, 위쪽에 있는 지금 26, 27까지 나와야 되니까 저는 28 정도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자, 요 값이 아까 15부터 시작해서 28까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이 간격이 지금 이 간격으로 되어 있는데 간격은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최소값과 최대값 이런 것들도 이제 바꿔서 해줄 수가 있습니다. 최소값, 최대값을 그대로 하면서 간격을 또 조절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lt.ytix라는 명령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이 ytix라는 값을 살짝 기울이는 작업할 때 했었는데 자, 여기 ytix 안에 range라는 옵션을 사용하고 6부터 시작해서 29까지만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격은 4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Shift 엔터를 치면 자, 6부터 시작해서 26까지니까 30이어야 하는데 29라서 여기에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y 리미트 값을 31로 한번 수정해 보겠습니다. 자, 31까지 쓰면 여기에 30까지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최소값 그리고 최대값 그리고 간격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y 리미트보다는 ytix가 조금 더 섬세하게 그리고 우선순위가 높아서 6부터 30까지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최저 기온까지 표시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plt.float이라는 명령을 사용하고 여기에 최저 기온 자, 이렇게 되면 아래쪽에 최저 기온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에도 레이블을 붙여 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하면서 여기를 최저 기온으로 해주겠습니다. 자, 포문이 줄이 맞아야 되니까 앞으로 좀 보내주고 자, 그럼 여기에도 이렇게 정확하게 레이블을 보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드도 한번 넣어 주겠습니다. plt.grid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게 위쪽에 최고 기온이 빨간색이고 최저 기온이 파란색으로 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울 것 같죠? 그래서 색상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기온이라고 되어 있는 거 옆에 자, 여기에 간단하게 그냥 R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쉼표 여기는 블루 자, B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럼 색상이 이렇게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최고 기온이다, 최저 기온이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범례를 나타나게 해서 이 범례에다가 표시를 하는 게 훨씬 더 보기 좋으니까 범례를 나타나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범례를 나타나게 하려면 plt.legend라고 쓰면 됩니다. 자, 레전드를 할 때는 플롯 안에 라벨을 표시해야 되겠죠. 자, 라벨 이퀄 여기에다가는 최고 기온을 사용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오류 표시가 나서 그냥 칼라까지 써주겠습니다. 자, 아래쪽에는 최저 기온이라고 쓰고, 자, 컬러는 블루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레전드 나타나게 하면, 자, 레전드가 나타났는데, 자, 이 레전드의 위치를 바깥으로 좀 빼 보겠습니다. 안쪽에 좀 위치를 좀 잘 못 잡겠다. 그러면 이 레전드의 위치도 다른 곳으로 좀 옮겨줄 수가 있는데, 레전드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다. 그러면 여기 안에 레전드 안에다 입력하면 됩니다. 자, LOC 로케이션 이퀄 여기에 지금 upper right로 되어 있죠. upper left. 자, 이렇게 하면은 왼쪽으로 갑니다. 아니면 센터 이렇게 해도 되고, 센터 레프트, 센터 라이트 뭐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는데, 나는 아예 바깥으로 빼고 싶다 그러면 어퍼 라이트 대신에 여기 가로 안에다가 1.1 한번 해볼까요? 1.1 넘어가면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다. X축이 바깥으로 나가고, Y축은 한 요 정도로 나타나게 할 거니까 0.7 요 정도로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X축은 1이 넘어가니까 바깥으로 나가고, Y축은 여기에서부터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요렇게 어느 정도 0.7 정도의 위치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0, 여기가 1입니다. 그러면 지금 X축으로는 조금 덜 가도 되니까 1.05 이렇게 하고, Y축은 조금 더 올라가게 하고 싶습니다. 0.8. 자, 이렇게 하면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전드의 위치도 로케이션으로 어퍼 레프트, 어퍼 센터 뭐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고, 아니면 값으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이 모든 자료 중에서 내가 필요한 자료를 추출하고 싶다 할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추출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모든 자료입니다. 전체 자료 중에서 iLocation이라는 이 명령을 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에 최고 기온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건데, 그 최고 기온 데이터 중에서 idx max라는 명령을 사용하면 이 전체 자료들 중에서 가장 기온이 높은 거, 최고 기온 중에서도 가장 기온이 높은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